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쿠라입니다. 오늘은 헬로우 갑옷의 모반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제품은 자석으로 자동 변형이 되는 그런 기믹을 가미한 변신 장난감인데, 이쪽에 있는 미니카 레이저가 레이저 카고와 합체를 해 뒤에 있는 로봇으로 되는 그런 장난감입니다. 특징이라고 한다면 자석으로 인한 원터치 변형이 있긴 하지만 1단계 모드까지는 원터치 변형, 그 이후 팔, 다리를 전개하는 2단계 모드는 손으로 직접 변형해 가동성까지 확보한 이전 제품의 강점을 확실하게 답습을 한 그런 하이브리드한 제품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여하튼 개인적으로 기대를 많이 한 제품인데 과연 어떠한 퀄리티일지 지금부터 봐보도록 하죠. 자, 제품은 브리스터로 포장이 되어 있는데, 사실 저는 브리스터 포장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아요. 뭐 이유야 보관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 그 요소 때문에, 그러한 이유 때문에 썩 좋아하지 않는데, 칼질로 이렇게 빼다 보면은 제품에도 상처가 생길 수 있으니 그것도 썩 달갑지가 않더라고요. 그 때문에 좀 박스 형태, 적어도 이제 간단한 작은 제품이 아니라면 박스 형태로 좀 나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아마 설명서가 밑에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렇네. 그럼 밑에까지 잘라줘야겠다. 그리고 이번 제품에서도 소환기에 사용하는 튜브팩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자르면은 애들이 손이 다칠 수 있다 보니까 썩 좋은 포장이라고는 생각이 들지가 않네요. 여튼 이렇게 무기랑 본체 그리고 설명서가 있는 그런 구성입니다. 자, 그럼 바로 이 롬 모드 상태에서 비클 모드로 변형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우선 중간에 있는 레이저를 분리시켜줍니다. 그런 다음, 그리고 손에 들고 있는 블루 레이저 드래곤의 총열을 이렇게 180도 접어준 상태에서 팔꿈치를 90도 가동을 시켜줍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 그리고 몸통 쪽을 보면은 이쪽에 네모나게 홈이 2개 있거든요. 이거를 팔에 있는 핀에 맞춰서 그대로 내려 고정시켜줍니다. 간단하게 그냥 팔을 90도 접어, 간단하게 그냥 팔꿈치를 90도 접어 몸통이랑 밀착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밀착한 다음에 측면에 판넬을 닫아줍니다. 머리 부분은 잡고 180도 가동을 해 가슴 쪽에서 고정시켜주고, 그런 다음 스커트를 위로 살짝 올려주고 발목 그리고 무릎을 접어줍니다. 스커트랑 딱 맞게 이렇게 접어줬으면 상체를 잡아 뒤로 당겨 후면부에서 고정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하면 레이저와 레이저 카고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그럼 바로 디자인해 보도록 하죠. 레이저와 레이저 카고의 전체적인 디자인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카봇 제품이라기보단 약간 터닝 메카드스러운 그런 테이스트의 디자인이네요. 실 차량보다는 창작에 SF 어레인지가 살짝 들어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즘은 실 차량에 가까운 모습의 디자인을 많이 쓰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약간 SF적인 창작 디자인이라는 거는 자주 보지 않아. 뭐 터닝 메카드가 있긴 하지만은 뭐 여튼 이런 부분에서 확 끌리는 분도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요런 자잘한 디테일이 이 디자인과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레이저 쪽은 사이즈도 사이즈긴 한데 디테일이 너무 심심한 감이 있어 사람에 따라 호불호가 느껴질 것 같군요.
좀 과하게 각진 인상도 있고요. 여기는 매번 꺼내는 디럭스 클래스의 사이드 사이프랑 비교했을 때 이 정도 차이로 대충 볼륨 포함해서 비슷한 그런 사이즈네요. 일반적인 갑옷 그리고 또옷과는 확연하게 다른 그런 작은 사이즈 감인데, 레이저 또한 기존에 있는 터닝맨 카드보다 살짝 작아진 인상이에요. 그리고 기믹으로서는 바퀴가 있다 보니까 당연하게 이렇게 지면에 놓은 상태에서 밀려주는 게 가능합니다. 레이저는 살짝 걸리는 감이 없잖아 있는데, 레이저 카고는 스무스하게 아주 잘 굴러가네요. 자, 그럼 기믹을 전부 다 보았으니까 다음으로는 이 둘을 합쳐시켜 모반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죠. 레이저 카고 변형. 자, 우선 레이저 카고 뒤에 레이저를 집어넣어 줍니다. 그러면 상체가 앞으로 가동하며 1단계 모드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이 이후로부터는 수동 배정인데, 제일 먼저 다리부터 배정시키도록 하죠. 우선 밑에 쪽을 잡고 전체적으로 내려줍니다. 보면은 이쪽이 고관절, 여기가 무릎, 이걸 의식하면서 일자로 이렇게 쭉 펴주면 다리의 형상이 나오는데, 그 다음 발목을 가동. 이렇게 됐으면 스커트를 내리는데, 스커트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보면은 파츠가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스커트의 겉에 부분이랑 밑에 있는 검은색 레버 같은 형상의 그런 조형,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스커트는 보이는 대로 그냥 앞뒤로 가동하는 디자인적인 요소의 스커트, 그리고 뒤에 있는 이 검은색 블럭은 가동하면 뒤에 이런 식으로 걸쇠가 드러나요. 이게 상체를 딱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체가 내려왔으면 이 두 개를 같이 내려 상체를 고정시켜줍니다. 파츠를 두 개로 나눈 건 좀 더 가동에 이용할 수 있게끔 기믹에 의해 제한되지 않도록 나눠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이런 부분 좋다고 생각이 돼요. 참고로 파츠가 두 개 나눠져 있다는 걸 크게 의식 안 하는 편이 좀 더 가볍게 제품을 가지고 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뭐를 먼저 내리고 이런 게 아니라 올라왔으면 스커트를 내린다, 그러면 물려가지고 같이 내려가다 보니 복잡하게 생각 안 해도 가볍게 놓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으면 다음으로는 팔. 옆에 있는 판넬을 측면으로 가동시켜주고, 측면에 있는 핀을 분리해 옆으로 가동한 뒤 통렬을 가동. 자, 이렇게 해서 모반의 로봇 모드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럼 바로 디자인을 보도록 하죠. 모반의 전체적인 디자인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조만 놓고 봤을 땐 몬카트나 드라이브 헤드를 의식하는 듯한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네요. 실제로 뒤 자동차가 와서 결합된 이후 상체가 앞으로 가동되는 그러한 요소는 몬카트의 메가로이드 혹은 또보V의 스톰조가 조금 생각이 났어요. 물론 그 이외의 요소에서 카봇다움을 잘 표현했기 때문에 이 제품만의 특징은 잘 살렸다고 생각이 되지만요. 가까이에서 보자면 이러한 모습으로 마스크가 지그재그로 조형이 되어 있어 샤프한 인상을 주고, 비클 모드에 있던 자잘한 디테일 같은 거, SF의 오리지널 비클이다 보니까 이런 자잘한 요소들이 롬 모드에도 좋게 잘 작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구조를 볼 때 이야기 안 했는데, 라이플을 수납하는 방식이 손에 쥔 채로 따로 분리할 필요 없이 든 채로 비클 모드가 되고 든 채로 롬 모드가 되는 이러한 부분은 편의성도 편의성이지만 그대로 무기를 들고 롬 모드가 되는 그런 모습이 감성적으로 아주 좋았다고 생각이 돼요. 저도 트랜스포머 제품을 가지고 놀 때 이렇게 무기를 본체 단체로
변형을 할 수 있는 제품은 되게 좋아하는데 그거랑 비슷한 느낌이 나네요. 예로 들자면은 제네레이션즈의 드리프트 같은 거 그런 거 아주 좋아하죠. 역시 이렇게 떼야 된다는 그런 제약사항이 없는 그런 로봇은 아주 매력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리 측면에 있는 몰드 이런 디테일까지도 정보량이 많아 보기가 아주 좋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뭐 가격대를 생각하면은 충분히 납득하고도 남긴 하지만 안쪽에 골다공증이 살짝 보인다는 거 그 정도일 것 같네요. 참고로 주먹의 조형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뒷모습 약간 백팩의 부스터처럼 보이는 디테일도 있고 심플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의 정보량은 들어간 뭐 그런 인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디자인의 특징이 가슴에 자동차가 있다 그것 말고는 크게 꼽을 게 없어서 구조적인 부분을 더 이야기한 것 같은데 디자인 자체는 뭐 방금 말했다시피 크게 특징이라고 뽑을 수 있는 부분은 개인적으로 보이지 않아 무난하게 멋지다 그 정도로 생각이 됐어요. 가슴에 자동차가 좀 더 멋있는 디자인이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같은 아쉬움이 살짝 있다 그 정도? 뭐 하여튼 디자인은 충분히 만족스러웠고요. 다음으론 크기 비교. 매번 꺼내는 보이저 클래스의 옵티머스 프라임 그리고 마침 옆에 있던 보이저 클래스의 리치윙과 비교하면 이러한 차이입니다. 요즘 트랜스포머의 보이저 클래스급의 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론 가동을 보도록 하죠. 우선 머리가 이제 변형 가동으로 벌리는 쪽에서 살짝 올릴 수 있는 이 정도의 움직임이 가능하고 그 이외의 위치에서는 당연하지만 스프링 기믹으로 제 위치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팔 어깨가 회전이 되고 옆으로 올릴 수 있으며 그 밑에 횡축이 있어 회전이 가능합니다. 팔꿈치도 90도 가동이 되고 허리는 고정해 고관절은 스쿼트를 앞으로 올린 상태면 90도 살짝 안 되는 각도까지 올라가고 뒤에도 비슷한 각도 옆으로는 완전히 90도 가동이 가능합니다. 그런 다음 그 밑에 있는 축을 이용해 회전이 가능하고 무릎은 완전히 접어주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발목인데 이 부분은 살짝 의외였던 게 발목 가동이 상당히 우수해요. 좌우 가동은 물론이고 앞뒤로 각도를 조정하는 게 가능하다 보니까 접지력은 아주 우수합니다. 따라서 원터치 기믹이 있다는 점에 가동을 크게 기대 안하고 구매 안하신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이와 같이 아주 자연스럽게 여러 포즈가 가능하다 보니 포즈를 잡는 재미도 쏠쏠할 거라 생각됩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기믹 때문에 머리가 고정이라는 거 그 정도가 아닐까 싶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헬로우 카봇의 모반의 리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영상에서는 본체 이야기만큼 몬카트라 드라이버 헤드 같은 타 제품의 이야기도 종종 꺼냈던 것 같은데 실제로 기믹만 놓고 보면은 저는 원터치 변형할 때 정말 메가로이드부터 먼저 생각이 났어요. 자동차가 자석으로 붙는 위치가 반대라는 점만 빼면은 들어가는 위치 그리고 가동돼가지고 상체가 앞으로 온다는 거 이 유사성만 가지고 제품이 나왔다면 저는 아마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제품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다만 그런 부분이 담긴 했지만 그 외적인 요소로 수동 변형을 넣어 가동성을 확보하고 이 제품만의 특징을 잘 살린 그런 거는 이 모범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으니 저는 그 부분이 정말로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제품을 많은 분들께 정말 추천드리고 싶네요. 되게 괜찮게 잘 나왔고 가격 또한 일반적인 카봇 제품들과 다르게 한 절반 가격에 나왔거든요. 제가 이거를 2만원대 중반에 구매했는데 그 정도면 충분히 저렴한 가격이다 보니 영상을 보고 마음에 드신 분이 계신다면 한 번쯤 구매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튼 여기까지였고요. 이번 영상을 보고 마음에 드신 분은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리뷰 때 또 뵙도록 하죠. 쿨했습니다.